Can't you sleep at night? Tell me lies. I just wanna know the truth. Do or die. Is it me or is it you? Is it you? You can't say I haven't tried. 안녕하세요, 강문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45분. 지금 제주도에 놀러 와 있는데요. 원래 브이로그 식으로 찍으면서 리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리뷰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에 빠르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정이 넘치지 않나요? 자, 이제 제가 리뷰할 모델은 파네라이 루미노르 펜 00372 모델인데, 제가 최근에 산 파네라이 시계입니다. 일명 내돈내산 리뷰. 제가 산지는 한 달 정도 되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을 자주 올렸었죠. 다른 말로 하면 자랑을 많이 했죠. 그럼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느꼈던 걸 빠르게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케이스 크기가 47mm로 아주 상당히 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제가 착용하던 모델이 라디오미르 펜 00574 모델이거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케이스 크기가 42mm로 아주 편하게 5년 동안 잘 착용 중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케이스 크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갑자기 제가 이걸 왜 샀느냐? 원래 파네라이 오리지널 감성을 느끼려면 이렇게 47mm 모델을 사야 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한데, 저도 시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47mm 모델이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파네라이 마니아층이라고 불리는 파네리스트들이 왜 이 47mm 모델을 더 선호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모델명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숫자로만 부를게요. 372. 자, 이 372 모델은 2011년 SIHH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 있던 파네리스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왜 호응을 이렇게 받았느냐? 원래 이 47mm 루미노르 1950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민간용이 아니라 군사용으로만 쓰였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파네리스트들은 우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오리지널 모델을 일반 모델로 만들어 돌라,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2002년도에 펜 00127 PD 모델. 뒤에 PD 같은 경우는 파네리스트들이 붙인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8시 방향을 보시면 1950, 그래서 1950, 그리고 미국에서 50센트 동전을 PD라고 불렀었는데 뒤에 50를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PD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이라는 레터링답게 1950년대 나왔던 모델을 기념하는 모델로 케이스 크기는 47mm, 그리고 도명의 글라스에 크라운 보호 브릿지까지 전체적으로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파네리스트들을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950이라는 취지에 맞게 1950개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한정판 모델이라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꽤나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한정판 모델이 아니라 일반 루미노르 1950 케이스를 가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372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일반 모델 출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네리스트들이 더 호응을 하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는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372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파네라이의 모든 DNA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오리지널 케이스 크기를 가진 47mm, 또 슈퍼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파네라이의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샌드위치 다이얼, 골드 컬러의 펜슬 핸즈, 그리고 반달 모양의 크라운 보호 브릿지, 그리고 인덱스나 핸즈는 빈티지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라듐 컬러를 적용을 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 아마 이건 그때 당시에 쓰였던 루미노르 물질이 익은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케이스 모양인데, 이번에 372 모델은 새로운 루미노로 190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새로운 루미노로 케이스라고 하냐면, 전체적인 케이스 형태는 1956년에 출시한 레퍼런스 6152-1 모델의 그 케이스 모양을 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이 모델 이전에 나온 레퍼런스 6152 모델하고 레퍼런스 6154 모델에 쓰였던 라디오미르 1940 케이스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레퍼런스 6152-1 모델 케이스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곡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근데 그 전에 나온 레퍼런스 6152하고 6154 모델은 보시면 중간에 선이 가로질러요. 그 케이스 형태가 여기 372 모델에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덕분에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덜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볼륨감이 더 들어간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훨씬 더 남성다운 느낌도 많이 들고요. 확실히 일반 루미노로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반사되는 면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나고, 글라스 형태도 일반 돔 모양이 아니라 슈퍼 돔 모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전체적인 시계 볼륨감이 더 업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덕분에 케이스 두께가 조금 증가되긴 하거든요. 대략 한 16mm? 생각보다 전체 크기가 커서 그런지 이 시계 전체 비율이 이 두께에 맞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케이스 크기가 크다 보니까 두께가 16mm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또 글라스 굴곡에서 보여지는 이 매력,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고 이걸 왜 좋아하는지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라스 재질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는 N 단위로 플렉시 글라스, 그러니까 운모 글라스죠. 그 다음 S 단위 모델부터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마지막 V 단위, 이 V 단위 같은 경우는 현재 단종이 되었다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도 V 단위로 마지막으로 생산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식 가격으로는 1086만 7천원인데 이제는 단종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국내에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리고 다이얼을 보시면 세컨즈 핸드가 없기 때문에 다이얼 느낌이 완전 심플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심심하다거나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세컨즈 핸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인데, 이번에 이 372 모델을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파네라이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 안에 인덱스나 로고 배치, 전체적인 밸런스에 따라서 고유 모델 디자인이 특징들이 바뀌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모델이 상당히 단순하지만 무언가 그 특징과 매력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모양 같이 생겼어도 어떤 모델은 이런 게 좋고 어떤 모델은 이런 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마니아들이 꽤나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파네라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반달 모양의 크라운 보호 브릿지, 루미노로 모델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네라이 시계 같은 경우는 실제 이탈리아 특수부대 다이버 시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크라운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라운 구조는 레버를 지렛대 원리로 크라운을 강하게 압착시킨 다음에 방수력을 높여줬는데, 실제 원래 의도는 크라운을 사용을 하고 원위치 돌리는 걸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사고 방지 기능을 위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기능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REG TM이라고 글자가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는데, 이건 파네라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를 보여주는 부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핸드 와인딩을 하면서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된 게, 핸드 와인딩을 하면 크라운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옛날에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것처럼 돌렸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오는,
하여튼 되게 신선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P3000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설계부터 아주 크게 만들어진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타 64971 무브먼트하고 크기가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브먼트가 완전 꽉 찬 느낌을 줘요. 이 무브먼트는 47mm 모델을 위한 만든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트가 대부분 덮고 있어 가지고 솔직히 볼만한 건 없거든요. 근데 정말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개의 배럴을 넣어서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여주고 있고요. 글루시디오 밸런스에 인카블럭 충격 흡수 장치까지, 그리고 프리스 브라운 방식의 나름 고급 사양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네라이는 이런 걸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또 진동수를 낮췄기 때문에 안정성이 꽤나 높은 편이고요. 오차 같은 경우는 현재 세컨즈 핸드가 없기 때문에 오차를 재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은 꽤나 많이 잘 맞아가지고 현재 오차 같은 경우는 불만이 없습니다. 자, 스트랩 같은 경우는 역시 시계가 크다 보니까 러그가 26mm로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버클 같은 경우도 22mm로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 4mm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예쁜 라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카우츠크 아코디언 러버 스트랩을 장착을 해 놓았는데 카모플라주 패턴의 그린 컬러 생각보다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블루 컬러도 있는데 생각보다 오더를 넣어 놓고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카모플라주 패턴 말고 그냥 일반 컬러로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부티크에 가셔서 한번 보는 게 좋고요. 자, 아무래도 파네라의 감성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밀리터리 룩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 스트랩도 좋아하지 않을까. 또 탄력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제가 손목에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딱 잘 맞고 핏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계가 조금 무거워도 잘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 제가 뭐 착용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스트랩은 아솔루타멘테 카포 레더 스트랩이 달려 있었는데 이 스트랩은 살짝 구부렸을 때 프롬 효과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고 마모에 따라서 표면이 변하는 특성이 정말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 카우추크 아코디언 러버 스트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잘 어울리고 손목에도 딱 잘 맞고, 그리고 제가 소개한 스트랩 말고 아주 다양한 스트랩을 매치해 보면 생각보다 거의 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점도 파네라이의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버클 같은 경우는 핀 버클로 제가 아주 선호하는 버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핀 버클을 왜 사용하냐면 제 손목에 정말 딱 맞게 핏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그 느낌 때문에 거의 다 핀 버클만 씁니다. 디버클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케이스 크기가 크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존재감이 어필된다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손목 둘레 18cm에는 거의 마지노선, 러그 투 러그 길이가 57mm라서 이 수치만으로도 아마 놀라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보다 손목이 얇은 분들도 이 47mm 모델을 상당히 많이 착용하고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착용하는데 무리가 없고 상당한 매력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나 아니다 싶으면은 작은 모델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케이스 전체가 폴리시드 피니싱으로 들어간 게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스트랩이 브레이슬릿도 아닌데 정말 블링블링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그냥 멀리서 봐도 아, 저 시계 파네라이 시계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니까 어떤 브랜드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파네라이만의 그 매력을 느끼게 해주니까 정말 참 재미있는 시계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자야 할 것 같고 내돈내산 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야, 리뷰 끝나니까 3시 36분. 이제 얼른 자야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